네, 2021년 4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코로나 백신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로남불. 옛날에 재벌과 더불어 영어화된 우리나라 말이 또 하나 생겼답니다. 내로남불. 코로나와 세월호를 가지고 내로남불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백신 확보를 놓고 국정조사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입을 닫으라니. 오늘의 저희 제목입니다. 4월 26일 오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행을 자신하고 있다. 플러스 알파로 집단 면역 시기를 더 앞당기려는 목표도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옮깁니다. 정부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300만 명, 상반기 중 1,200만 명 접종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지금은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는 발언을 해놓고 나서 문 대통령이 국제정치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국제공조도 모두 뒷전이고 국경봉쇄와 백신 수급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현실을 직시해서 국민 보호하라고 정부 만들어줬는데 이걸 지금 우리 국민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당신이 해야 될 걸 우리 국민한테 얘기하고 있냐고. 각자 도생에 나서서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건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는데 그건 왜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는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이 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 형편에 맞게 계획대로 실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김정은이가 자주 하더만요. 우리 식대로. 지금 뭔가 실패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이자 4,000회분 추가 계약했다. 이건 어제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고. 좀 답답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근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이미 밝혀졌잖아요. 다른 나라용으로 생산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줄 뿐이잖아요. 돈 받고. 우리한테 돌리게 되면 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왜 먼저 확보하지 못했느냐? 그건 문재인 대통령 바로 당신의 정책 실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해야지. 국민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알아달라?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하도록 대통령 뽑아줬는데 왜 그것은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알아달라는 그런 허약한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을 겁주냐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 백신을 개발할 때까지 큰 힘이 될 것이다. 국민들도 자부심을 가져달라.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 백신 개발하겠다는 뜻이에요? 치료제와 백신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셀티리온에 대해서 오해를 만들게 하더니만은 자부심을 가져달라? 지금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인데 반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앞에 잔뜩 국민에 대한 당부를 하고 나서는 구차한 변명을 대통령이 나열했다고 봅니다. 이건 왜 이런 상황이 됐냐? 백신 위기가 벌어졌다는 뜻이죠. 불안하다는 뜻이죠. 문 정권의 정책 실패로 문 정권이 정권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백신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것은 지난해 이스라엘은 백신 개발하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러한 비백신 개발국들이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연구 개발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했고 사우디도 했기에 빨리 받겠죠. 그런 나라들이 지금 조기에 다 막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안 했냐 이거예요. 아니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기 위해서 국정원 해외 파트를 운영하고 외교부도 두고 또 보건복지만 전문으로 보는 보건복지부도 있고 한데 그 많은 공무원 조직이 뭐 했고 그 공무원들이 보고를 안 했다면 처벌을 하고 보고를 했는데 판단 미스를 했다면은 디시전 메이커를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디시전 메이킹을 실패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가요? 그래서
우리들을 보고 국민들을 보고 입 닫아라 그러시는 건가요? 그 당시에 우리 전문가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자라고 했대는데 K방역 자랑하면서 다른 나라 백신 맞는 거 맞고 보고해도 듣지 않는다. 바로 대표적으로 김호란 방역기획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청와대에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가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입 닫아라 국민들한테 그래요. 지금 지켜보면은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 게 눈에 선이 보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나왔으니까 중국은 백신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미국은 중국과 지지 않기 위해서 군사 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 언론에 다 보도됐어요. 근데 우리 언론이 많이 보도 안 해서 우리 한국 특파원들 뭐 했지 하는 게 저희 불만인데 우리 특파원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가 있는 우리의 국정원 요원들, 외교부 요원들은 그런 언론에 나온 공개된 기사부터 인포메이션으로 잡아갖고 보고하는 게 외교의 ABC인데 뭐 했냐 이겁니다. 그럼 그걸 받았을 때 이쪽의 정책 결정자들은 무슨 판단을 하고 무시했냐 이겁니다. 참으로 이상한 사건이 많아요.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외교부와 국정원이 이렇게 무력화됐느냐? 이거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전염병 종교를 하는 거는 백신 접종이 클라이맥스라는 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처음엔 방법이 없으니까 개인 위생을 하고 공공관리를 하지만 백신 나올 때까지 버티고 백신 나와서 쫙 맞춰가지고 끝내는 게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에 백신의 부작용을 해결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데 이 국민을 대표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회가 지금 설사 여당이 다수일지라도 그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아무리 여당이 정부 편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건 선서를 할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 이렇게 선서하게 돼 있잖아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뽑아줬기 때문에 큰 권력을 준 거고 그걸 무슨 옛날 군주권 시절의 주권자처럼 대권이라고 운운하는 게 문정권 사람들인데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다수 국민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왜 정권 옹이에 집중했느냐는 것이 제 이정훈의 질문입니다. 지금 백신을 접종한 나라들은 거의 끝내는 나라들은 경제활동 들어갑니다. 마스크 다 벗고 자영업자들 일하게 하면서 그럼 그동안 눌린 소비 심리가 나오면서 경제가 돌아가면서 내수가 돌고 수출을 하면서 경제 화랑이 들어가죠. 지금 저희 동네도 그렇고 한번 자영업자들 일하는 데 가보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노래방 같은데 음식점 같은데 지금 막 억지로 하는데 본인들도 불안해서 마스크 쓰고 정부는 재난지원금 자꾸 뿌려갖고 땜빵만 해왔지 않습니까? 그 덕택에 국가의 부채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시지가는 그대로 듣고 자꾸 세금 더 거두려고 해서 중산층 죽이고 결국은 밑돌 뽑아서 위에 올리고 밑돌 내려서 밑을 꽂고 하는 그게 결국 다 우르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치를 왜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그리고 K방역 자랑하면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시위를 막기 위해서 코로나 계획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백신 도입을 일부러 안 한 거 아니냐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만 나오면 입 닫아라 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오늘 발언입니다. 이건 정면으로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미국이 제가 몇 차례 정리했지만 워프 스피드 오퍼레이션 초광석 작전이라는 미국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보건부하고 백신 개발 작전을 하는 거는 작년 4월인가 5월부터 이미 다 언론에 미국에서는 수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도 거의 보도 안 해서 저도 몰랐고 늦게 알았고 그럼 우리 외교부하고 국정원은 뭐 했냐 이거예요. 응? 그럼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제가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서 이건 계엄 획책이 아니다. 그 반대다 하고 몇 번 보도를 했었고 결국 그 사건이 다 무죄가 나버렸잖아요. 관련자들이. 근데 기무사가 촛불 시위 때 계엄을 획책했다라고 몰아갖고 기소하게 한 게 문재인 정권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계엄을 염두에 뒀다면 코로나를 이용한 코로나 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았냐는 게 저희 의심입니다. 따라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4월부터인가요? 이제 백신을 막 맞으면서 미국 HHS, 그게 보건복지부쯤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we can do this, we can do this. 우리는 이것을 한다. 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국민이 적극적으로 맞아달라. 그래야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기고 하니까 we can do this 하면서 두 번 접종하면 we can do this 해갖고 미국
그 본토 지도에다가 글자 쓰인 거 그런 걸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빨리 접종하기 위해서. 하루에 240만 명 맞추더니 더 빨라져 갖고 5월 가기 전에 아마 자기 필요한 만큼 다 맞출 겁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거의 첫 번째 과제로 이걸 추진했어요. 바이든은 이 워프 스피드 오퍼레이션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가 딱 시도한 건데 굉장히 트럼프가 바이든을 비난했잖아요. 선거할 때는. 근데 바이든이 제일 먼저 주사 맞으면서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한테 땡큐 베리 마치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를 하더라도 아무리 정적이 미워도 이렇게는 해야죠. 촛불 시위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때려잡아서 박근혜 대통령 징역 몇십 년을 때려놓고 그게 두려워서 코로나 계엄 일부러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으니까 조사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지금 백신을 맞는 상황이었으면 미국의 We Can Do This 캠페인 같은 걸 소개하면서 우리도 유사한 캠페인을 했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맞아주십시오.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맞고 싶어도요 지금 백신이 모자라서 못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도 참 이상해요. 저도 지금 답답한데 저도 지금 최근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페이스북 주고받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나 접종 맞았어 하면서 We Can Do This 하고 딱 그걸 자기 받은 걸 보여주길래 이게 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서야 저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거 보도도 안 해줍니다. 왜 이렇죠? 우리 워싱턴 특파원 가 있는 친구들 뭐 하나 도대체. 지난번 미국이 워프 스피드 오퍼레이션 할 때도 별로 보도하지 않더니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자를 하면서 발견한 건데 일단은 정부가 움직여줘야만 언론도 이게 뭐지 하고 따라가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정부 사람들 외교부나 국방부, 국정원 또는 뭐 보건복지부 파견관이 있는지 모르죠.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기자들도 놓치는 게 아닌가 저는 의심해 봅니다. 근데 올 초에 일부 백신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군인들 동원하고 경찰 동원해서 막 백신 수송작전하고 쇼를 했죠. 그게 바로 워프 스피드 오퍼레이션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통합전투사령부 중에 하나가 군수사령부가 있는데 육군 물자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예비역입니다. 이 백신 수송을 군에서 담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량이 적어서 군경 동원해봐야 별로 보호할 것도 없어요. 워프 스피드 오퍼레이션 훈련에서 그런 작전을 할 때 내가 코미디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는 분들하고도 몇 차례 통화하면서 웃긴다 그랬는데 우리도 지금 다급하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없으면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왜 물량이 중요하냐? 지금 언론서 지금 막 나오고 있죠. 많이 보도는 안 해요, 이것도. 지금 인도가 하루 확진자 35만 명, 하루 사망자 2,800명 넘어가면서 인도 경제가 마비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화장하는 사진도 나오고 좀 아비규환 같은데 2011년 일본이 후쿠시마 쪽 동일본 쓰나미 맞았듯이 인도가 코로나 쓰나미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겠죠. 브라질은 백신 개발하는 나라들의 임상국이 되질 정도로 이미 심각한 나라고요. 그러니까 백신이 접종되지 않으면 경제가 엉망이 된다는 거는 인도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보도도 지금 많이 안 나와요. 나오면 한국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알고 있으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백신 조기 접종하는 게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 입 닫아라 이런 얘기는 하냐 이거예요. 자, 코로나가 일어난 데가 중국이죠. 중국은 시노팜을 개발해서 자국민 맞춘다고 하는데 얼마나 맞추는지 지금 보도가 없어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13억, 15억 대국이니까 그거 다 맞추나요? 미국처럼 빨리 맞출 수 있나요? 그거 못 맞추면은 중국 자체에서 계속 중국이 제2 인도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더 빨리 맞아야, 더 많이 맞아야 됩니다. 그죠? 또 북한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영 장관이 우리 백신 확보를 하려면 북한 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백신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것저것 검토해 보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내지는 UN 또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걸려서 북한에 백신을 우리가 주고 싶어도 못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근거로 제가 아직 뭐 어디 확인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확언은 못 하겠는데 유사한 간접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란도 핵 문제를 일으킨 건 잘 아시죠? 이란이 우리나라 배를 한 척 납포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 외교부 차관이 이란 날아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란이 요구한 게 이란에 대한 제재 때문에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장기간 석유를 받고 있죠. 석유값을 줘야 되는데
이란에 대한 제재 때문에 안 주고 우리나라 은행에 쌓아놨습니다. 그 돈을 달라 그랬어요, 이란이. 그죠? 근데 그때 잠깐 나온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그 돈을 바로 주면 또 문제가 되니까 한국이 백신을 사서 이란에 제공해달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다 쑥 들어갔습니다. 저도 추적을 안 해봤고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제가 얻는 하나의 판단은 이란은 벌써 성능 좋은 미국제 또는 서유럽제 백신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 돈으로 사서 한국은 가능한 나라잖아요. 이란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더 할 겁니다. 북한에 대한민국이 백신 사서 제공한다 그러면 미국부터 뭐 딱딱 치고 막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백신을 빨리 갖고 가서 국민 맞출 생각은 안 하고 양만 잔뜩 확보하고 있어요. 9,900만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2번 맞아도 될 만큼 많은 물량을 확보했어요. 전 국민이 안 맞아도 되는 사람까지도. 그래서 이걸 북한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여기에 제약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코로나 백신이 안 들어가게 되면 북한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지니까 우리는 더더욱 빨리 백신을 필요로 합니다. 맞아야 됩니다. 그 백신 확 빨리 하려면 일본처럼 쿼드에 참여하면 돼요. 다음 달 대통령 미국 가시니까 우리 쿼드 참여하겠다. 백신 빨리 다오. 미국이 협조하겠다. 그러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입 닫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트럼프를 세워놓고 오히려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가르치려고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가르치려는 발언을 자꾸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스라엘이 전 국민 다 끝냈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국에 제공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의용 장관이 미국과 백신 스와프 하자 그러는데 백신 스와프를 이스라엘과 하면 되죠. 일단 이스라엘 인구는 작지만 얼마라도 갖고 와서 우리 국민 맞추고 나중에 9,900만 명 다 확보되면 그때 이스라엘이 급하면 주면 되는 거지. 이건 왜 안 해? 에? 그러니까 백신 스와프란 말 자체가 장난이거나 눈 속임용이냐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거죠. 정말 급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다고 한 박진 장관의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확인을 해주든지. 이상합니다. 난 백신 게이트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 실패를 해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때는 이렇게 했던가요? 지금 권력자들이. 4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직 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임명장 수요 이 변호사와 가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하셨고, 안전한 나라, 사람이 가치를 우선시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한치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진실을 밝힌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똑같이 안전한 나라,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나라,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가치를 우선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왜 대한민국이 백신 도입이 늦었는지 철저하게 한치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저 이정훈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7년이 지나도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 대통령은 이현주 변호사에게 이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변호사로 활동해왔다라고 하면서 적임자에게 추천을 받자 바로 제가 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똑같이 사회적 약자는 지금 코로나에 있어서는 대통령 포함해서 5천만 우리 국민이 전부 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근데 이 국민을 지키는 걸 기본으로 해야 하는 대통령이 그걸 등한히 했으니까 이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 그게 국회의원이 돼야 되죠. 국민의 대표.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거를 그때 대통령은 안 했는지, 우리 보건복지부는 왜 안 했는지, 외교부 국정원은 왜 놀았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특검은요, 수사기간이 60일이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30일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회로 텔레비전 데이터 사후 조작 의혹. 네, 좋습니다. 세월호의 블랙박스 기억인 DVR 수거 인계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그 다음에 청와대 등 정보의 적정성 등 대응 적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CCTV하고 DVR 수거할 때 그 조작을 했는지 그게 핵심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백신 도입이 늦어진 과정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하자고 제의했고. 왜 늦었느냐? 조작까지는 아니겠지만 왜 늦었는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세월호 특검을 하게 된 거는 2년 가까이 세월호 사건을 조사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원회가 지난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좋네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이 의혹을 제기해 주시고 하게 되면 국회도 움직이겠죠. 국회가 아니더라도 뭐 감사원을 움직이든지 공익감사 신청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갔는데 그걸 뒤집는 뭐가 있었는지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이 다시 안 나올 수 있죠. 제가 지금 단언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조작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는 이거 관련해서 누가 이렇게 바꿨는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세월호 사건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근본 원인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저는 돈으로 봅니다. 돈은 그 사람에 대한 대접입니다. 세월호 선장 이모 선장이었죠. 사고 당시 그분의 연세가 69세였습니다. 69세면은 이미 60세 다 끝내고 세컨 잡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죠? 근데 그분한테 선장이란 중요한 직책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줬으면 그분도 열심히 일하겠죠. 봉급이 그 당시 교보들을 보면 270만 원이고 1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명의만 빌려준 거죠. 자격증만. 이 사람 사고 났을 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옷차림이었습니까? 그 명의 빌려주고 270만 원 받은 거니까 아무 활동을 안 한 거죠. 그 세월호에서 이 배를 모는 승조원들 대개 200만 원 정도의 계약직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목숨 걸고 하겠습니까? 프로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해운사가 뭐 많이 싫던 뭐 하던 거 가라면 가고 말라면 가고 뭐 국내 해오니까 별거 없으니까 안전정보를 제대로 안 하니까 펑 하고 자빠져서 터진 거죠. 예. 성의 없게 일할 수밖에 없는 이들로 하여금 패를 맡겼으니 사고가 난 게 저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그 후에 뭐 갖가지 의심을 하는 거는 정치로 갖다 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백신 도입이 늦어진 거는 뭐예요? 구조적 원인은 뭐예요? 분명히 전문가들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무시된 게 뭐예요? 그럼 그 무시된 것대로 따라한 게 누구예요? 다수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 왜 따라했어요?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드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계약직 1년짜리 69세 이런 것과 비슷한 작용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뭘까요? 그걸 찾아야지. 그걸 캐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올라간 보고를 묵살한 게 있으면 그걸 찾아내야지. 전문가 활동 공간 없애니까 누굽니까? 계속 이 시끄럽게 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 하면서 나갔던 게 누굽니까? 전문가를 무시하고. 네? 기무사 계엄 주도했다. 최순실 게이트 키우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저는 백신 게이트는 반드시 조사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 3조 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또 국민재산금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이 돈을 썼는데 어떻게 허투루 쓰였는지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월호 원인을 추적하는 정성이고 이번에 이일남 씨가 이제 사퇴를 했는데 천안함 왜곡을 또 조사하려고 했었죠 이번에. 그죠? 이일남 씨가 위원장이 있는 조직에서. 이일남 씨 민변 출신이죠. 그렇게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성이라면 백신도 조사해야 됩니다. 그 절반의 정성만 쏟아부어도 대한민국 경제를 빨리 살 수 있습니다. 백신 공포에 국민이 오래 적게 있게 하는 거는 권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만 거꾸로 그것 때문에 정치의 무능이 집행됐다면 그건 밝혀내야 됩니다. 지금 앞선 정권을 굉장히 비판했던 것이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같은 기준으로 이 정권의 백신 문제를 이거 말고도 사실은 앞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백신은 지금 보편적인 문제예요. 대통령도 입을 닫으라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대드는데 조사를 해보자. 지금 야권에서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럼 당신들은 대통령 포기하는 거고 하겠다는 뜻이 있으면 국민 앞에서 국민을 위해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계엄령 만들려고 한 건 아닌지 왜 백신을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왜 못했는지
물론 일본도 그랬다, 프랑스도 그랬다고 하지만 영국, 미국은 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안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바보 같은 나라의 대열에 서 있어야 됩니까? 이걸 따지자. 따져야만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다. 계속 실패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잘한 거는 연구해봐야 교만해져서 또 실수가 나오지만 실패를 연구해야만 됩니다. 이번 백신은 실패입니다. 반드시 연구해서 이 연구가 제대로 돼야만 유사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만,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내야만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는 국가가 됩니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